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소액 투자 시리즈 2편 준비해 보았는데요. 자, 제가 1.1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공시가 1억 이하 투자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 다른 세금들은 다 합산이기 때문에 하려면 자녀한테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 했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1억 이하라고 해가지고 막 사면 될까요?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는 데들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소개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미부동산 투자해결사 지창환 부장입니다. 오늘 김재경 소장님과 함께 전체적인 세금을 한번 짚어주시면서 소액 증여 투자의 정석인 소액 투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1편에서 했었던 부분 아주 짤막하게 핵심 요약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는 만약에 부모가 집이 있고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다 합산이지만 이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점이 과세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자녀가 독립세대주 요건을 구성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면 된다 이야기를 했었고요. 하지만 이게 종부세라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자녀한테 집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이 단순히 취득세 중과를 붙지 않는다 해가지고 개인으로 취득하게 되면 종부세니 소득세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자녀한테 해야 된다는 이야기 했었고요. 그럼 자녀한테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어떤 부분 생각해야 될까요? 증여세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이 증여세를 갖다가 크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1억에서 5억까지는 세율이 20%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괜찮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만 19세 이상이다 라고 하면 1억 5천 증여했을 때 1,000만원 세금 내고서 1억 4천만원, 5억 5천만원 증여하게 되면 세금 내고서 4억 6천만원이 수증자한테 자금이 남는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2천만원 증여공제니까 실질적으로 똑같이 1억 2천 증여했을 때 1억 1천만원, 5억 2천 증여했을 때 4억 3천만원이 남는다. 이런 개념을 일단 이해하시고서 내가 자녀한테 얼마를 주려고 하는데 자녀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고서 들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했었을 때 이런 소액 투자를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가 핵심인 것이죠. 자녀한테 공시가 1억이기만 하면 그냥 다 투자해주면 되나요?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을 만한 데들을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격적으로 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11, 19 주택공급 대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주택공급과 중장기 주택공급 두 가지 방안 중에서 중장기 주택공급 확대 중에서 공공주도형 확대 방안을 보시면 공공참여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확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유념있게 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고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특별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빈집 및 빈집 정비사업이 있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중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저희가 조금 더 집중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소장님이 계속해서 강조를 한 것처럼 공동주택 가격 1억 이하로 소액 투자를 하기는 하지만 아무 곳이나 저희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을 곳을 투자를 한다면 그거는 올바른 투자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한번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본다면 그래도 가로주택이나 기본 정비구역에서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의 지역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파란 곳들은 노후도가 보통 5년 이하, 10년 이하인 곳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섹터를 봤을 때 노후도가 빨간색으로 3분의 2 이상이 안 된다면 이런 곳은 아무리 1억 이하 투자로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추천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의 충분히 이런 어떤 그 파란색이 많이 보이지 않는 이런 노후도가 되는 곳들을 찾으신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곳을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냥 멋대로 여기 낙후된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색상들 어떤 식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느냐, 노후도 체크는 어떻게 해요? 라고 했었을 때 제가 일전에도 다른 영상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사이트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노후 연차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노후도 같은 경우는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정법상 기준이 있죠. 전체 주택 중에서 3분의 2 이상 혹은 전체 연면적의 60% 이상이 노후도를 충족해야 되고요. 재개발에 있어서 노후도라고 하면 철근 콘크리트 존은 30년 이상일 때 그 외의 주택 같은 경우 20년이 넘어가야지 노후도를 충족한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차 많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소트를 할 때 19년차 이하는 다 신축이라고 정의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노후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접도율이라든지 과소필지라든지 다른 요건들도 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없이 함부로 진입하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뭐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노후도도 안 되는데 여기 뭐 공공재개발 된다, 가로주택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많거든요. 정말 조심하시고 내가 직접 알고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어떤 정비 지수들이 어느 정도 가능한 곳에서 투자를 해야만이 저희가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겠고요. 해당 지역들의 소유주들인 조합원들의 어떤 동의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의율은 겉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의 전문가들과 밀접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정법의 특별법인 빈소법 중에서도 가로주택 정비사업 예정지들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다음으로 주목할 거는 이번에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된 것처럼 중장기 대책 내에서도 공영 가로주택에 대한 확대를 주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예정지들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곳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요건을 제가 마지막으로 핵심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가로주택 같은 경우에는 3-4개 블럭이 연합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00세대 이상이 연합을 하게 되면 1군 시공사가 시공이 가능하겠고 지하철역을 반드시 끼고 있고 주변의 뉴타운들에 대한 대장주들 아파트들이 배치를 하고 있다면 이런 연합을 하고 있는 가로주택들이 대장주 시세의 한 80% 정도까지는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공시가 1억 이하 투자를 하려고 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자녀한테 사줘야지 우리가 양도세, 종부세, 소득세 이 부분들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공시가 1억 이하라 해가지고 막 사면 안 된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데들 대놓고 노후도도 안 맞는 데들 특히 신축 빌라 업자분들께서 막 여기 신축 빌라 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신축 빌라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애초에 신축 빌라를 팔 거면 신축 빌라를 팔아야 되는데 얘가 또 공공재개발이니 가로주택이라니 이게 된다라고 하면서 또 파는 게 문제라는 거죠. 걔네들이 노후도를 깨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축 빌라들이 없고 노후도를 잘 충족한 데를 가셔야 된다. 동의율이 또 중요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잘 체크해 봐야 합니다. 증여 투자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길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10년, 15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렇다 해서 아무렇게나 투자하시면 안 된다. 노후도도 안 맞는 데들이 아니라 기본적인 요건들을 잘 충족한 데들을 보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투미TV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 공시가 1억 이하 취득세 할 때 좀 가능성 있는 부분을 자녀한테 증여 취득해준다. 여기까지는 알겠어. 하지만 좀 가능성이 있는 데들은 좀 비싼 거 아니야?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인서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뭐 성남시까지 포함을 했을 때 가로주택 예정구역이라고 표현을 하면 보통 실투자금이 아주 작게는 5천만 원부터 좀 많게는 뭐 1억 5천에서 한 2억 원까지도 가능한 금액대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억 5천에 더 들어가는 건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조합설립이 인가한 재개발 지역, 예를 들어서 노원구 상기뉴타운 같은 경우는 3억대면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내가 너무 아무리 위치가 좋고 하다 하더라도 조합설립 인가가 낙관낙고가 더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아예 확실한 재개발로 가든가 아니면 좀 가능성이 있는 데들 이렇게 소액으로도 접근할 수가 있구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취득세 보유 양도라든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들이 너무 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과 소액 증여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때는 소장님이 언급한 것처럼 세금적인 부분과 투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안정적인 정비구역의 투자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하단에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겁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과 투자 해결사 시창한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